안녕하세요. CWI Part B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WI Part B는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이고요. 오늘은 5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2.3.8 Other Variable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테이블 8에 보시면은 PQR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PQR과 WPS를 이렇게 검토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퀄리피케이션 사항인지 리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임팩트 테스트가 필요할 때 리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2.3.8 Other Variable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Change in wording process. 그래서 용접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면은 용접 프로세스란 FCAW, GMAW, GTAW, SMAW 이런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을 때는 모두 퀄리피케이션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2번에 change exceeding plus minus 20% in the oscillation variables for mechanized or automatic welding. 그래서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oscillation입니다. oscillation은 진동입니다. 이렇게 GMAW나 GTAW나 토치가 이렇게 있고 일렉트로드가 이런 식으로 GT가 되겠죠. GMA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쭉 나올 때 여기서 기계적으로 진동을 왔다 갔다 해서 진동을 일으켜주는 거 아니면은 조금 더 파장을 주어서 진동을 일으켜주는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장을 주는 것이요. 이런 것을 오실레이션 진동이라고 하고요. 기계화된 그리고 자동 용접에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20%를 초과하게 되면은 언제 임팩트 테스트가 필요할 때만 퀄리피케이션, 리퀄리피케이션 사항입니다. 3번이요. Change from multipass per side to single pass per side. 그래서 멀티패스에서 싱글 패스로 변경이 되면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멀티패스 용접이 있는데 요거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요 번호를 없애고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싱글 패스로 용접을 한다. 그럴 경우에도 임팩트 테스트가 필요할 때 리퀄리피케이션 사항입니다. 4번에 change from a stringer bead to a weave bead in vertical uphill welding. vertical upill이란 이렇게 맞대기 용접을 해놓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vertical up으로 올라가는 것을 vertical uphi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링어 비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일렬로 쭉 끌고 나가는 비드를 이야기를 하고 웨이브 해갖고 위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왔다 갔다 위빙을 주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위브 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임팩트 테스트가 적용이 될 때 이제 퀄리피케이션, 리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스트링어 비드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렬로 쭉 나가는 그런 비드 형상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좋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을 때 용접 비드가 용접 형상이
그냥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나가는 것을 스트링어 비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형상을 위빙이라고 합니다. 위빙 비드.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게 변경이 된다면은 임팩트 테스트가 적용이 될 때 리퀄리피케이션 사항입니다. 5.3 Procedure Qualification Test Requirements. 그래서 제목 그대로 PQ 테스트를 할 때 요구 사항들입니다. 즉 어떤 테스트가 요구되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항목이 5.3항이 되겠습니다. 5.3.1 Evaluation of Group Test Wordment. 그래서 그룹 테스트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용접을 하는 것을 그룹 웰드라고 하고 여기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그룹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est wordment shall be subjected to the following. 그래서 이 테스트 wordment는 이제 아래 검사 사항들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1번 Visual Inspection. Visual Inspection은 어떤 것이냐? API 577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API 577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것. API 577에서는 300mm 이상 떨어져서 각도는 30도 유지를 하면서 no closer than 6mm, 150mm 이렇게 높이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육안 검사, Visual Insp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Visual Inspection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버니어 캘리퍼스, 스틸 룰러, 그리고 Vwatt 게이지, 그래서 언더컷을 잴 수 있는 게이지, 스틸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렛 웰드 게이지, 각진 게이지, 이런 것을 템퍼 스틱, 프리히트 템퍼레처랑 인터페이스 템퍼레처 확인하는 그런 템퍼 스틱, 그리고 온도계죠. 이거는 돋보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비주얼 인스펙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인스펙션 육안 검사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은 가이디드 밴드 테스트입니다. 가이디드 밴드 테스트는 그냥 밴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굽힘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밴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사이드 밴드 스페시맨이 필요하고, 스페시맨은 C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사이드 밴드 C편이 필요하고 또는 2개의 페이스 밴드나 2개의 루트 밴드 스페시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석을 먼저 하고 사이드 밴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밴드가 아니라 사이드 밴드, 루트 밴드, 페이스 밴드, 밴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de band specimen may be substituted for face and root band specimen for material thickness from 10 to 19 mm inclusive. 그래서 side band test specimen은 아마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밴드 테스트랑 루트 밴드 테스트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냐? 이제 머티리얼의 thickness가 베이스 메탈의 thickness가 10mm에서 19mm 사이에 있을 때 사이드 밴드 테스트로 루트 밴드랑 페이스 밴드 테스트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즉 4개의 사이드 밴드 테스트를 하면은 2개 페이스 밴드, 2개 루트 밴드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인데, 이게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제 재료를 가공하는, 스페시멘을 만들 때 가공하는 것, 이럴 때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For metal over 19mm thick, side band specimen are required. 그래서 19mm를 넘는 이런 용접부 베이스 메탈에 한해서는 사이드 밴드 테스트가 이제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for base metals 10mm thick and greater side bands are required for GMAWS. GMAWS는 요 S는 Short Arc나 Short Circuiting Transfer Mode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GMAW는 GM 가스 메탈 아크 웰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치가 있고 건이 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스위치 트리거가 있고 트리거를 누르는 순간 여기서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와이어가 모재를 터치하는 순간 아크가 발생을 해서 용접이 되는 방법을 GMAW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short arc에 대해서 요 S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요 용접법에 대해서는 자재가 베이스 메탈이 10mm 띡 그리고 10mm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드밴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사이드밴드 테스트, 루트밴드 테스트, 베이스밴드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테스트란 이렇게 플랜저가 있고요. 요 위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게 와서 요 스페시맨을 여기가 요 은빛으로 나는 게 스페시맨입니다. 굽힘 시험 시편인데 이걸로 쭉 눌러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리지게 눌러줍니다. 여기에 세 점이 있고 위에서 눌러주는 이런 밴드 테스트 기계가 있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요 밴드 테스트 시편이 이런 식으로 아리지면서 굽혀지는 그리고 굽혀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쁘게 구부러진 것 그리고 이쁘게 구부러진 것 여기에 보시면은 요 시편에 대해서는 여기에 금이가 있죠 크랙이가 있죠 이 굽힘 시험을 하면서 크랙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요 밴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세모난 부분이 용접부잖아요. 여기가 루트고 여기가 페이스입니다. 캡 부분이죠. 캡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위라는 소리죠. 여기가 파이널 패스 용접을 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굽혀 버렸는데 얘 같은 경우를 사이드 밴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편할 것 같은데 사이드 밴드 테스트란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요 용접부가 형성이 됐죠. 사이드 밴드 테스트는 요 옆부분을 요걸로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을 굽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이드 밴드 테스트라고 하고요. 루트 밴드란 요 루트 부분에 이제 파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요 페이스 부분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루트 쪽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크랙이 파단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거고요. 페이스 밴드 테스트란 이 부분이 여기랑 거꾸로죠. 이 부분을 페이스고 이 루트 부분을 쭉 눌러줘서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이 페이스 부분의 파단이 어떻게 되는지 크랙이 터져버리는지 다른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시험을 밴드 테스트, 루트 밴드 테스트, 페이스 밴드 테스트, 사이드 밴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동영상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시맨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용접부 측정을 하고 요 밴드 테스트 눌러주는 요 기계에 C편을 연결을 해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C편을 위치시킨 다음에 기계가 이제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밴드 스페시맨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서 파단이 어떻게 나는지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리젝트네요. 완전 찢어져 버렸죠. 찢어져 버리면은 완전 리젝트. 이렇게 크랙이 터져 버린 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리젝트. 이렇게 터진 게 없는 것 합격. 이런 식으로 밴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3번은 텐션 테스트. 텐션 테스트는 tensile strength 테스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랜스퍼스 스페시맨이 필요한데 텐션 테스트란 무엇이냐? 텐션 테스트란 이렇게 기계가 있고요. 이런 스페시맨을 시편을 가공을 해서 여기가 용접부가 되겠고요. 여기 용접부가 되겠고 스페시맨을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기계에 물려 놓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텐사일 스트레스가 텐사일 힘이 가해져서 당겨버립니다. 당겨버려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끊어지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상당히 유명하죠.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해갖고 이렇게 로드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일드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맥시멈 로드에서 네킹이 발생하면서 파단이 발생하는 이런 텐사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요거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래프이고요. 텐사일 스트레스도 이제 간단하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텐사일 스페시맨은 기계가 있고 요 텐사일 시편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놓고 이제 요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계적인 리딩 기계를 설치를 하고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이 기계가 이쪽은 위로 당기고 이쪽은 아래로 당겨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힘이 가해집니다. 계속 당기고 있는데요. 조금씩 얇아지는 게 눈에 살짝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굴곡이 생기면서 얇아지죠. 계속 힘을 당기고 있는데 얇아지면서 이제 끊어지겠죠. 텅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힘 같은 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텐사일 텐사일 테스트라고 하고요. 4번에서는 CVN Fracture Toughness 테스트가 나오는데 CVN Fracture Toughness는 C는 charp 그리고 V는 그냥 V N은 나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harp V 나치 Fracture Toughness 테스트 줄여서 그냥 CVN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charp V 나치 임팩트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임팩트 테스트라고 그냥 통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CVN Fracture Toughness는 3개의 스페시맨 필요한데 용접부에서 3개가 필요하고 해즈 열영양부에서 3개가 필요한데 요 CVN 테스트는 무엇이냐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VN 테스트는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망치 해머가 있고 여기에 해머로 쳤을 때 해머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스페시맨을 쳤을 때 여기 얼마만큼의 힘이 발생했는지 줄값을 기록하는 이런 바늘이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테스트의 시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디멘션을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 어딘가에 용접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55mm 가로는 55mm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가로 세로가 10mm에서 10mm 요 세모난 부분 나치라고 합니다. 요것을 노치, 나치 둘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너치의 R은 0.25mm가 되게 가공을 해서 기계 가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페시맨 임팩트 테스트 시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설치를 해주고 망치로 팍 때리면은 이제 임팩트 테스트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겠습니다. 임팩트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철피 임팩트 테스트란 영상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C편을 가공해서 C편의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C편을 가공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R을, 이 임팩트 테스트 C편의 R을 어떻게 하는지, R이 얼마 되는지 확인한 영상이었고, 이렇게 망치를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트로젠 액을 부어버리면은 이제 임팩트 테스트를 몇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임팩트 테스트 C편의 온도를 확 낮춰버릴 수 있는 나이트로젠 질소 용액을 부어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그래서 리퀘어먼트가 마이너스 50도다. 그럼 마이너스 50도만큼 이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 기계에다가 냉각된 C편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망치를 떨어뜨리면은 툭 하면서 뭐가 튕겨 나간 게 보였죠? 임팩트 테스트 C편이 부러지면서 튕겨 나간 건데, 이렇게 임팩트 테스트 C편을 플레이스 해놓고 위치시켜 놓고 망치가 툭 치고 나갔습니다. 요것을 임팩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테스트가 이제 3개 스페시멘이 용접부에 그리고 3개가 해지부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기 5.3 Procedure Qualification Test Requirement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4 Procedure Qualification Acceptance Criteria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1 Visual Examination Acceptance Criteria. 그래서 prior to removing specimen blanks from the completed test, weldment and the weld should be visually examined on all accessible surfaces and shall meet the following criteria. 그래서 visual 검사죠. acceptance criteria니까 합격 기준입니다. 이제 스페시멘을 이제 만들어내기 전에 컴플리트 테스트 용접부에서 이 용접부는 이렇게 그루브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갔고요. 여기에 용접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뭐 밴드 테스트 C편 그리고 임팩트 테스트 C편, 텐사일 테스트 C편을 따내는 건데, 이 상태를 그루브 상태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쿠폰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공을 한 쪼가리를 스페시멘이라고 합니다. 스페시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쿠폰에서 스페시멘을 따내기 전에 용접부는 이제 비주얼리 육안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접근 가능한 표면이 이제 아래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5.4.1) There shall be no evidence of cracks, incomplete fusion, or incomplete joint penetration. 그래서 용접부 표면에는 크랙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IF, incomplete fusion이 없어야 되고요. 3장에서 배웠죠. incomplete fusion, incomplete joint penetration. 그래서 penetration이 부족한 부분도 없어야 됩니다. 다 3장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5.4.1.2 The depths of undercut should not exceed the lesser of 10% of base metal thickness or 0.8 mm. 그래서 언더컷의 깊이는 이제 넘으면 안 되는데 lesser입니다. 둘 중에 작은 거예요. 베이스 메탈의
두께의 10%를 넘으면 안 되고, 안 되거나 0.8mm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용접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용접을 했을 거고요. 모재가 이렇게 파이는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하죠. 요 토 옆에서요. 용접부 여기 옆에서 이렇게 파이는, 그래서 모재의 두께가 감소하는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하죠. 3장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때 요 베이스 메탈의 두께가 100mm라고 하면 요 언더컷의 깊이는 10%, 즉 100mm의 10%니까 10mm, 여기에 깊이가 10mm를 넘으면은 초과하면은 안 되거나 또는 0.8mm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lesser, 요 0.8mm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이게 100mm가 아니고 10mm다. 그러면은 언더컷의 기준은 1mm, 그리고 0.8mm니까 여전히 0.8mm인데 5mm다. 베이스 메탈의 두께가 5mm다. 그러면은 10%인 0.5mm가 되겠죠? 깊이가. 그럴 때는 0.8mm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0.5mm를 선택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해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4.1.3입니다. Porosity should not exceed the limitations of clause 2, 3, or 4 as applicable. 그래서 porosity, 기공은요. 2장, 3장, 4장에 나온 2장은 structural steel, 3장은 pipeline, 4장은 pressure piping 다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porosity의 기준은 2장, 3장, 4장에 나온 것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as applicable.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visual acceptance criteria를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밴드 테스트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